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술은 두 가지다. 사고력과 문장력이다. 고대는 문장력보다는 대학이 요구하는 특이한 사고력이 있습니다. 이 사고력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역설적인 통합이었던 거고,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도표거든요. 1, 2, 3, 4 해가지고 4문제가 출제가 돼요. 4문제가 출제가 되고 2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. 아까 고대 문제도 다 2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. 근데 이 4문제가 출제되는데 1번 문제는 지문 4개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. 지문 4개 나오고 2팀으로 나와서 각각을 요약하세요. 이게 되고, 2번 문제는 도표가 나옵니다. 도표가 나와서 이 도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한쪽 입장이랑 연결시키세요 하는 문제. 아까 1번에서 정리했던 거. 여기는 두 가지 입장, A, B 입장이 나오면은 지문 4개가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가 되거든요. 이 두 가지 입장이랑 연결시키라는 거. 얘는 도표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 도표 두 개가 첫 번째 도표, 두 번째 도표가 각각 하나씩 대응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입장에 대해서 논하라. 그것이 왜 그렇게 대응되는지를 서술하세요.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그다음 결정적인 건 3번이에요. 도표가 이제 똑같이 2개 혹은 3개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둘 다 서로 이제 표면적으로 대립되거든요. 얘네 둘이 둘 다 A거나 아니면 B로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연결을 학생이 알아서 하고, 그러니까 이 도표와 혹은 그래프가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찾게 합니다. 근데 이 두 도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대립돼요. 대립되지만 알고 보면 같은 놈들이다라는 것을. 근데 더 묘한 것은 얘는 양쪽으로 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. 성장일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분배일 수도 있게. 그렇게 도표 자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내는 학생. 그다음 여기는 이제 4번 문제 사례예요. 사례 하나 사례를 주고 이 사례에서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을 선택해서 이 사례를 해결할 것이냐,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3번 문제가 사실은 변별력이 가장 강합니다.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나머지 적당히 쓰고 3번 문제를 잘하는 학생이 성균관대에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죠. 그러니까 대학들이 요구하는 변별력이 분명히 존재하고, 그 변별력을 충족할 경우에 그 문제, 대학이 쉽게 얘기하면 한 방이 있는데 그 한 방을 잘 찾아서 정리하면은, 잘 찾아서 대비하면은 그 대학에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모든 대학이 다 이러냐?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고대가 있고 성균관대가 있고 경희대나 중대가 있고,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 한 방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많은 반면에 또 이 한 방이 없는 대학들도 있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문장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대학들. 그 대학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입니다. 연대에서 어떤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. 지문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이 지문들의 입장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도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,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 쓰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난이도가 있어요.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 하나 잘하면 된다,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문장력을 많이 기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해법입니다.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대나 성균관대나 아니면 그 수시 2차에 지원하는 대학들 중에 또 상당수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.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히 딱 집어내서 그것만 내면 되거든요. 근데 연대 같은 경우에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. 꾸준히 준비해서 오래 준비한 애가 유리할 수 있게 문제가 설계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수능 이후에 수능 이전에 보는 것이 1차고 수능 이후에 보는 것이 2차가 됩니다. 수시에서. 그러면은 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1차의 논술을 보는 대학이 주로 어머니들, 아직은 연대와 이대, 그죠? 건대까지는 잘 안 갈 것 같긴 한데, 공국대. 그 다음에 수시 2차 끝나면 이제 매년 수능은 11월 두 번째 목요일에 봅니다. 11월 두 번째 목요일에 보고, 그 다음에 그 주 토요일날 수능 보고, 다음날 금요일 하루 쉬고, 그 주 토요일날 보는 대학이 중앙대학교,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,
그 다음에 경희대 1구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에 경희대 나머지와 성균관대가 그 주 주말에 다 치러집니다.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고대 한양대가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대학들하고 그 다음에 요 대학들은 사전에 미리 좀 준비가 되면 특히 이쪽에 있는 대학들 이대는 좀 다르지만은 연대, 건대 그 다음에 요 대학들은 미리 대비가 된 학생들이 확실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확실하게. 그러니까 최근에 논술의 경향은 영어 지문이 하나씩 늘어납니다. 근데 연대는 아직 안 내요. 고대도 아직 영어 지문 안 냅니다. 근데 영어 지문이 들어가고 이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대, 시립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지문 전체가 아니라 지문 중에 하나가 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 논술도 나옵니다. 아직은 이 수리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아직은 뭐 본고사로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꾸 수리 논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대표적으로 고대가 그렇죠. 고대가. 그래서 요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료 해석 문제. 도표 자료를 주고 도표 자료를 해석을 하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논술 그러면은 이제 글 잘 쓰면 되지 뭐. 자기 생각 윤리적으로 잘 전개하면 되지. 이게 아니게 되죠. 쉽게 얘기해서 도표 자료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도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게 객관적으로 주어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쓰게 하기 때문에 이거 찾는 것 자체를 못 찾게 되면은 그냥 끝나게 되죠.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도표 자료를 잘 찾게 혹은 노력하게 만들어야죠. 그래서 논술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별 논술이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. 거기 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대학 논술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대로 구충제예요. 다음 두 산수와 그림을 이는 안개의 목밀도 온도와 정선의 인원 재색도이다. 두 그림을 비교한 뒤 그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화의 흐름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논술하세요. 물론 여기에는 지문이 별도로 주어졌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1은 이게 관념산수거든요. 네,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을 그린 것이지 실제로 보고 그린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안개는 옮기도 온도고 그림 2 같은 경우는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됩니다. 인왕재색도 인왕산을 보고 그린 거죠. 둘 다 산수를 그린 것인데 하나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, 하나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. 그래서 이게 이 관념산수가 사실은 당대 중국의 화풍이고 이건 조선만의 화풍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입장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가자라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특이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인데 겸재정선의 바로 제자가 현재심사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현재심사정